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비쌤, 솔쌤입니다. 여러분 개념도 암기하고 문제도 정말 많이 풀었는데 시험 점수는 그대로였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죠. 사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바로 오답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오답 노트를 제대로 만들면요, 내가 어디에서 계속 틀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약점을 찾고 보완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부족한 점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성적이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의 오답 정리 노트를 보면 제대로 오답 정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대부분 오답 노트 어떻게 했나 하고 보면은 틀린 문제 그냥 A로 베껴 적었거나 아니면 해설을 그대로 적어놓은 정도? 이런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적을 올려주는 오답 정리 방법을 예시와 함께 단계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잖아요. 틀린 문제 그냥 다시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굳이 오답 노트 만들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답 정리를 제대로 하면 생각보다 얻는 게 정말 많아요. 오답 정리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내 약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내가 뭘 못하는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너 이거 왜 틀렸어? 너 뭐가 약해?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그냥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항상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뭐가 약하냐고 물어봐도 자기가 어디에서 약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자, 일단 문제를 틀렸다는 건 분명히 어딘가에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답 정리를 하면은 내가 어떤 영역, 어떤 개념, 어떤 유형에서 자주 틀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답 정리를 안 하면 비슷한 문제를 다음 시험에 만났을 때 또 틀리게 됩니다. 보통은 나 이거 실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린 답을 골랐다는 건 뭔가 내 사고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길에서 한번 길을 잃었는데 그때 여기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정해두지 않으면 다음에 또 같은 데 갔을 때 길을 잃게 돼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학생들 중에 한 번씩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문제도 정말 열심히 풀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암기를 열심히 했거든요. 문제도 많이 풀고 암기도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시험지를 봤을 때 분명히 시험 보기 전에 풀었던 문제를 틀렸었는데 실전에서 또 틀려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오답을 하지 않아서 똑같이 또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사실은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물론 아예 안 푼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문제를 100문제, 200문제를 풀어도 내가 어차피 복습을 하지 않을 거면 오답 정리를 하지 않을 거면 또 틀리는 거죠. 그럼 큰 의미가 없죠, 사실. 그 네 번째는 공부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는 점인데요. 공부는 문제를 많이 풀고 오랜 시간 앉아있는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부족한 점 위주로 공부를 하고 보완을 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우리가 팔 근육 키우고 싶은데 다리 운동 엄청 열심히 한다고 팔 근육이 크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타겟해서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보통 시험에 대한 불안은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다 잘 정리해두면 내가 실수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이 들어서 시험 불안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하는 게 잘 하는 건지 본격적으로 성적을 올려주는 오답 정리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틀린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는 거죠. 물론 이제 손으로 적는 게 좋은 방법인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스크랩 같은 걸 활용해서 잘라서 붙여 넣는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지의 문제인지, 그리고 페이지 번호, 그 페이지의 문제 번호, 공부한 날짜, 이 네 가지를 함께 기록해 두세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글씨를 적고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스크랩 해가지고 오답 노트에 따로 붙여가지고 오답 정리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지로 있으면 시험지 오답 정리를 해도 우리 아이들이 보통 그 오답 정리한 시험지를 다시 보진 않아요. 끝나자마자 다 버리잖아. 그렇죠. 자,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모의고사를 따로 오답 정리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본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따로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일일이 오릴 수도 없고 따로 적는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신 자습서 있죠. 이 자습서를 좀 기본서로 삼아서 이걸 단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문제, 맞췄던 문제여도 틀렸던 헷갈렸던 개념이나 문항이 있으면 거기 오답 정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습서 한 권 자체를 개념서이자 오답 노트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일일이 다 스크랩하기 힘드니까 한 권의 자습서에 오답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오답 노트로 쓰라는 말씀이시죠. 문제의 영역과 출제 요소를 적어줍니다. 문제 영역이라는 건 우리가 국어에서 배우는 것들 있죠. 화법, 작문, 독서처럼 문제의 큰 범주를 말해요. 그리고 출제 요소는 그 문제에서 실제로 묻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 요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국어쌤이니까 국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역을 먼저 크게 좀 나눠줍니다.
국어에서 좀 나눌 만한 영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캡처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먼저 적고 출제 요소를 그 다음 적어주는 거예요. 출제 요소도 여기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면 문학, 현대시, 표현 방법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또 만약에 문법이라면 문법, 단어, 형태소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약한 부분이 더 잘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말이 맞는 게 선생님 저는 비문학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 보면 막상 어휘가 약한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 저는 문학이 약해요 하는 친구들을 보면 고전시가 어휘만 약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스스로가 뭘 못하는지 얘기를 하는 데에서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제 학생들의 국어 성적이 좀 보여요. 가장 심한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비문학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내신 같은 경우 1등급 맞고 모의고사도 1, 2등급 맞는 친구인데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비문학이 약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럼 비문학에서 뭐가 약한지 물어보니까 또 그건 또 몰라요. 제가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문학을 풀다가 비문학으로 넘어가면 비문학 푸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은 다 맞는데 문학에서 시간을 오래 쓰니까 비문학 풀 때 시간이 없어서 비문학을 중간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비문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비문학을 못해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닌데 그렇죠. 문학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오답 정리 같은 걸 조금 하면서 내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이 약한지를 세세하게 알면 알수록 점점 그걸 보완하면서 성적이 훨씬 빠르게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모범답과 내가 원래 틀렸던 답 있죠. 그거를 체크해주세요. 이때 모범답은 빨간색, 내가 선택한 답, 틀린 답은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색깔의 차이를 두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선택했던 그 틀린 답 있죠. 그거를 안 지우는 겁니다. 왜 지우면 안 될까요? 당연하게도 내가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이 답을 골랐는지 나중에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오답 정리는 내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고 과정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지, 이 사고 과정이 왜 잘못됐는지, 다음에는 어떤 사고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걸 본인이 스스로 분석하는 과정이거든요. 다음으로는 사고 과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돌아봐야 해요.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 그 다음에 뭘 알았으면 맞췄을지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세 가지를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틀린 이유. 두 번째, 몰랐던 개념. 세 번째, 헷갈렸던 개념. 예를 들면 틀린 이유가 비문학에서 문제 형식이 복잡해서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문학에서 의미상 대칭이라는 개념을 몰랐다. 혹은 문법에서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몰랐던 개념 칸에는 개념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면서 공부를 하면서 적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복합어이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복합어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헷갈렸던 개념도 그 헷갈렸던 칸에다가 정리를 해줍니다. 이때 좀 색깔을 다르게 필기를 하거나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두는 것도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를 들면 틀린 이유는 뭐 검정색으로 쓴다든지, 반대로 이제 몰랐던 개념은 빨간색, 헷갈렸던 개념은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구분을 명확히 해서 다른 시각적인 정보로 정리를 해두면 기억이 오래 남기도 하고 나중에 복습할 때 헷갈렸던 내용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면 좋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를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문학에서 아까 형식이 복잡해서 틀렸다고 이유를 적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형식이 복잡한 이런 긴 지문이나 긴 문제가 나오면 내가 메모를 하면서 펜터치를 하면서 꼼꼼하게 읽어야지 라든가, 아까 선제에 나온 의미상 대칭이라는 개념을 몰랐다고 적었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험에는 의미상 대칭이 나오면 선제에서 처음과 끝이 비슷한지 아니면 똑같은지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라든가, 때 애매모호하게 적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끝까지 읽기, 선제 천천히 읽기, 실수하지 않기, 이렇게 쓰는 거는 진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오답 정리는 한 번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답 정리는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틀린 문제를 제대로 분석을 하는 게 성적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한번 자기의 오답 노트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틀린 문제만 적어놓고 끝내고 있는 건 아닌지,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답 노트라고 열심히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는 어디 방 한 구석에 넣어놓고는 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예쁜 필기에만 집착하고 있진 아.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상관은 없지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형식을 찾되, 다만 3가지. 틀린 이유, 내가 몰랐거나 헷갈렸던 개념, 그리고 앞으로 이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3가지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오답 노트라면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금 쌤들이 말한 내용을 반영해서 오답 정리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넣어놨으니까요. 꼭 활용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제대로 된 오답 노트 구매해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괜찮은 제품들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이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그럼 안녕. 안녕.